안녕하세요.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최재관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농촌의 식량 문제와 또 에너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한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농촌 주민들은 정작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도시 자본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지구도 살리고 우리 농촌도 살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 마을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그런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 햇빛 배당을 만들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넘지 말자던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굳은 맹세는 지난 2024년 1.6도를 기록하며 무너지고 있다. 폭염과 폭우, 폭설과 벼멸구의 대발생과 과수와 상병으로 농촌은 폭탄을 맞은 듯하고 일본은 쌀값 폭등으로 식량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2025년은 아리백이 본격화되고 탄소 국경세가 시작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이 사라지기로 되어 있던 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오히려 늘었고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에너지 대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 중립을 위한 발걸음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마당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선진국 중에서 꼴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올해 들어 재생에너지 비율 10%를 간신히 넘겼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재생에너지 생산은 농촌을 벌집 쑤신 듯 시끄럽게 만들었다. 전체 재생에너지의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진다. 임야에 조성된 산림 태양광은 큰 비에는 산사태를 만들었고 염해 간척지 태양광은 전남의 멀쩡한 논에서 농민을 내쫓았다. 지주들은 소득이 높은 태양광 업자에게 논을 임대하면서 임차농들의 농지를 빼앗았다. 전체 농민의 75% 이상이 소작농, 임차농인 현실에서 쫓겨난 농민들의 분노는 전체 농민들의 불신을 만들었다. 태양광을 하지 않는 농지의 임차료도 덩달아 올랐다. 염전도 마찬가지다. 멀쩡한 염전이 높은 수익을 쫓아 폐염전이 되었다. 염전이 태양광 밭으로 변하면서 지주들은 이익을 보지만 그 땅에 기대어 소금을 생산하던 염부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염전이 문을 닫게 되어 소금값이 크게 뛰었다. 앞으로 염전이 더 없어질수록 소금값도 그만큼 더 오를 것이다. 농촌 지역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돈은 기업이 벌어가면서 우리는 피해만 보냐며 농촌의 불만이 가중되었고 지역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태양광을 혐오시설로 취급하여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세계 어디 다른 곳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국토의 67%가 산이고 산에서는 태양광이 수익이 나지 않도록 되자 태양광은 논밭으로 마을로 내려왔다. 주민들은 태양광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 조례로 저항했다. 여주의 경우 2차선 큰 길에서 300m 이상 떨어질 것, 집단 주거지에서 500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 의하면 태양광을 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 부지는 거의 없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태양광 업체의 부실 대출을 감사하고 수사에서 수천 건을 조사하고 태양광 회사들은 세무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매년 4기가와트 설치하던 태양광 시설은 2.5기가와트로 줄어들었다. 결정적으로 지난 2024년 9월 1일자로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제주의 지역에는 추가 전력 개통망이 없다는 이유로 2031년 1월까지 태양광 설치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한전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거의 파국을 맞고 있다.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없이 급하게 달린 재생에너지의 길은 여기가 그 끝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염전에서 일자리를 잃은 연부와 멀쩡한 농지를 염해 간척지로 판정받은 농부는 태양광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태양광을 설치한 도시자본에게 경관을 빼앗긴 농촌 주민은 분노했다.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영향을 주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26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 2050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56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데 갈 길이 멀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탄소 중립의 길이 열린다.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주민 저항을 해결했을까?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유럽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고 정부의 갈등 조정관 제도가 있어. 오랜 시간 주민 설득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독일의 펠트하임이란 인구 130명의 작은 마을은 55기의 풍력 발전기와 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농가의 돼지똥을 이용하여 3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가스 시설을 가지고 있고 주민 스스로 이를 운영하는 전문 기업을 만들었으며 태양광을 점검하는 일자리도 만들었다. 인구 3,200명의 덴마크 3쇄섬의 경우 풍력 발전기 21기 중 12기를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고 4기는 협동조합 소유이며 나머지 5기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이익은 모두 3쇄섬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면 풍력도, 태양광도, 바이오가스 시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재생에너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에 대한 의식도 뒤따라온다. 전기료가 올라가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전남 신안군이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햇빛연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신안군 지도읍의 신안태양광 발전소는 150메가와트의 설치 용량으로 2,87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총 사업비의 4%인 128억 원을 투자했다. 1분기에 1인당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후 신안군 인구 300여 명이 늘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 인구 소멸 지역 중 전남 내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신안처럼 넓은 폐염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여주시는 어떻게 햇빛연금을 만들 수 있을까?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과 창고들의 지붕을 활용하고 마을의 농가주택 지붕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제도는 없었다. 각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매전하려면 각각이 개별적으로 발전소 허가를 내야 했다. 효율성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고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로 지붕이나 대지에 태양광 시설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하도록 전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티끌모아 태산이듯 작은 개미들이 연대해서 1메가와트 발전소를 만들었다. 구양리 햇빛 둘의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67가구 모두가 참여하여 1메가와트 발전소를 만들었다. 총 사업비 17억 원 중 90%를 에너지공단에 약 2%대 저리 자금 대출로 하였고 10%는 마을이 자부담했다. 태양광 매출 이익이 월 평균 2,500만 원에 달하고 이자와 원금과 관리비를 제하고도 월 1천만 원의 순이익이 생긴다. 67가구에 매월 15만 원 상당의 햇빛연금이 생기고 분기로 하면 60만 원 가량의 햇빛소득이 생긴 것이다. 신안군처럼 넓은 땅이 없어도 더 많은 이익금이 생겼다. 신안군은 전체 사업비의 4%를 주민이 참여했고 여주시 구양리는 전체 사업비의 100%를 참여했기 때문이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여주의 경우가 25배나 높은 것이다. 넓은 땅이 없어도 100% 주민이 주인되면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구양리 햇빛 둘의 발전 해놓고 보니 대박이네. 주민이 피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발전소의 주인이 되었다. 신안군은 기업의 태양광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 지원금 성격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주는 주민이 바로 태양광 사업자이자 주인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25배 더 높다. 신안군은 기업이 96%의 이익을 가져가고 주민은 고작 4%의 이익만을 가져갔다. 기업이 96%의 투자금을 냈기 때문이다. 주민이 100% 내면 주민이 100% 주인이 된다. 작은 지붕과 유휴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었다. 신안군의 폐염전 부지처럼 넓은 땅이 없어도 작은 지붕들을 연결하고 마을 회관과 마을 창고, 유휴지를 연결하면 최소한 1메가와트급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 전국 어디나 가능한 모델이다. 전력을 생산하고 직접 소비와 연결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개인 지붕에 올린 태양광으로 내 집이 먼저 소비하고 남는 것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력 개통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에서 생산한 1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마을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내가 먼저 쓰고 남는 것을 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도 지붕만 있으면 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마을 이장만 수고하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면 수용성도 생기지만 경제적 효율성도 생기고 사업적 편의성도 생긴다. 없는 전력 개통망에서도 마을 스스로 전력 소비를 통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개통망 설치에 대안도 만들 수 있다. 모든 마을이 구양리처럼 할 수 있을까?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의 주인이 되려면 다음에 3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부지 마을 공동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 20년간 마을 공동체의 전력 생산을 위해 개인 땅을 내놓기는 어렵다. 구양리는 한강 수계 지역의 주민 지원금이 매년 생기는 마을이고 이 돈으로 마을 공동 창고 부지를 많이 마련해 놓았기에 가능했다. 특히 SK 송수관 피해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마을 공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써 1메가와트, 총규모 4,000평의 부지가 마련되었다. 마을에 공유부지 자원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양리에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비축농지가 있다. 전국에 1만 5천 헥타르가 있다. 전체 농지의 1% 규모에 해당한다. 현재의 비축농지를 활용하면 전국에 1만여 개의 마을 공동체 발전소가 가능하다. 농지 보호를 위해 농사와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만들 경우 약 7,500개의 1메가와트급 마을 발전소가 가능하다. 농민 평균 연령이 올해 2025년 기준 69세이다. 2026년에는 70세에 도달한다.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조건에서 농지 판매를 하려는 농민들이 크게 늘어나 농어촌 공사에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비축농지를 확보해서 기상위기 식량대란에 대비할 수 있다. 농지 가격 폭락을 막아서 농가의 유일한 자산 폭락도 막을 필요가 있어서 국가의 비축농지 확대와 마을의 비축농지를 활용한 마을 공동체 발전소는 서로 조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비축농지를 전체의 5%까지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식량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면 전국 3만 6천여 개 농촌 마을 모두에게 구양리처럼 월 15만 원의 햇빛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다. 금융 마을의 공공성이 담보가 된다. 구양리의 경우 1년이 넘도록 대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에너지공단에서는 1.75%의 정책자금을 준다고 하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15억에 달하는 시설비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에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돈을 가져가라고 해도 그만한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 쓰는 형편이다. 마을에 여러 공유자산이 있으나 새마을 회소유로 되어 있어 법률적인 담보력이 없다. 농지는 담보로 들어가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아서 담보 가치가 매우 작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무담보로 신협 사회적 경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상한선이 5억 원에 그친다. 어찌저찌하여 어렵게 대출을 받아 1메가와트 발전소를 완공하였다. 구양리처럼 자산이 있어도 어려운데 자산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금융을 해결할까? 최근 농협은 14조 원의 부실 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의 위기가 심각하다. 그런데 태양광 대출을 주로 한 경남의 어느 농협은 태양광 대출이 1,100억 원에 이르는데도 부실률이 제로라고 한다. 태양광 대출은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기에
이 농협은 더 많은 대출을 위해 중앙회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대출을 거의 봉쇄했다. 수천 건을 고발하고 감사하고 세무조사하면서 태양광 대출은 부동산 쪽 대출로 넘어갔다. 그 대출이 부실로 이어졌다. 반면 태양광 대출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매우 안전한 대출이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경우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해가 뜨는 한 매우 안전한 대출이므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한전과의 전기 판매 계약, 즉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양광은 금융업이다. 마을의 공공성이 담보가 될 수 있다면 모든 마을이 대출의 주체가 된다. 태양광 판매의 수익에서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여 공제하고 이익금을 매월 농협에서 받도록 설계하면 농협도 살고 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열린다. 개통 로컬푸드처럼 에너지도 지산지소.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는 마을에서 소비하자. 신안군 지도읍에서 만든 150메가와트의 전기는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야만 한다. 하지만 구양리에서 만든 1메가와트는 가능하면 구양리에서 사용해 버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한 곳에 1기가와트의 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1,000개의 마을에서 1메가와트씩 만들면 1,000개의 마을에 햇빛 전금을 줄 수 있다. 1,000개의 마을이 1메가와트씩 소비하면 전력 개통망을 그만큼 아낄 수 있어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송전탑을 만들어 전력 개통망을 확충하는데 평균 80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 대부분의 시간은 주민을 설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 마을이 만든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력망이 필요하고 송전탑이 필요하다면 송전탑도 수용할 것이다. 공유부지를 활용하고 공공금융을 사용해서 햇빛 농사를 짓고 그 이익을 모두에게 햇빛 배당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햇빛 배당을 이야기하면 취지는 좋지만 그 많은 예산이 어디 있느냐면서 펄쩍 뛸 것이다. 그러나 구양리의 경우 정부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대출과 자부담금으로 햇빛 발전소를 만들었다. 햇빛 농사로 만드는 에너지 햇빛 배당은 국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5가지다. 태양광은 금융업이다. 현재 수익률이 12% 정도 된다. 부동산에서 망한 금융이 태양광으로 오고 싶어 한다. 마을 공동체의 경우 수익권만 가지고도 대출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어렵다.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로 태양광의 공급이 매우 적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공급 억제 정책으로 태양광 생산량이 많지 않다. 최근 철강과 자동차 등 탄소 국경 조정으로 재생에너지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특히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도 더 크게 늘어난다.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 앞으로 개통망 건설 비용을 발전사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가 200조가 넘어선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개통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규 전력 개통망 건설에는 평균 80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최근 에너지 3법이 통과되었지만 지역 주민을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아니라 대상화하고 있어서 주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패널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전기 효율은 점점 올라간다. 엔비디아처럼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국민이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처럼 현재의 우리나라의 절대 부족한 태양광에 국민이 투자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 그 수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생각이다. 정부가 도와줄 것은 돈이 아니라 제도이다. 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은 행정적으로 힘들고 마을의 구성원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뉘어 구분이 생기고 마을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이사가고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정비용이 낭비된다. 마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되고 마을을 대표하여 운영된다면 마을 자산의 에너지 자산과 운영을 담당하는 마을공사를 만들면 좋겠다. 마을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 발전소를 만들 경우 국가의 공유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자.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농수로를 임대해주자. 고속도로 부지, 철도 부지, 각종 유휴지를 마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임대를 활성화하자. 마을 공동체가 비축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하자. 지능구역이라도 허용하고 전력 개통망도 우선 연결하고 REC 가중치도 0.5 추가 부여해주고 20년 고정 계약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자. 마을 공동체의 재생에너지로 마을을 재생하자. 마을의 지붕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할 경우 건축물 대장이 불비한 주택도 전기 사용료가 있다면 지붕 태양광을 일시 허용하고 지붕 개량비도 지원해서 태양광 패널을 올리도록 도와주는 제2의 새마을 운동 농촌 재생운동을 도와주자. 마을 공동체 발전소를 마이크로 그리드로 만들자. 마을 단위로 ESS를 지원하고 충전기를 보급해서 마을 단위로 생산과 소비가 용이하도록 하고 마을 요금제를 신설해서 전기차, 전기 트랙터 등을 값싸게 직접 충전하는 체계를 지원하자. 마을의 재생열을 자립하자.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의 분산에너지 자원 특성을 살려서 목재를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축분을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등 다양한 분산자원 개발을 지원하여 마을의 재생열 공급의 자립을 추구하자. 재생에너지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자. 마을 공동체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높여서 귀농 청년에게는 200kW 영농형 태양광 쿼터를 나누어 주고 전업농에게는 100kW의 영농형 태양광 쿼터를 지급해서 농촌의 전력화 전동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농산물 생산 인증과 직불금 지원을 하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자. 농민을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 농지를 전용해서 농민을 농지에서 쫓아내는 농지 전용 태양광은 중단하고 농사와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권장하자. 분산에너지는 분산해서 설치하자. 한 곳에 100메가와트를 설치하면 한 개의 기업이 돈을 벌고 100개 마을에 1메가와트씩 설치하면 100개 마을에 1만 명이 혜택을 누린다. 햇빛과 바람의 혜택은 모두 함께 나누자. 염전을 없애면 국민은 6배, 10배의 소금값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염전을 없애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염부들의 일자리도 소중하다. 해상풍력 바다는 모두의 자산이다. 해상풍력도 국민이 투자하자. 규모가 크다면 마을이 아니라 도시가 투자하면 된다. 더 크다면 광역단체가 투자하면 된다. 저수지 수상태양광도 현행 4% 주민 지원에서 80% 주민 지원으로 바꾸자. 서산의 간어로에 500메가와트 수상 태양광의 80%를 서산시 전체 주민에게 주자. 부남호 300메가와트 수상 태양광을 태안군의 전체 주민에게 주자. 주민의 동의를 넘어 주민이 주인 되도록 하자.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우리 모두가 주인 될 때 가능하다. 기후 위기는 기후 기회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농민을 울리고 지역 주민을 울리고 염전의 염부를 울리면 기회가 될 수 없다. 비록 소수라도 국민을 울리며 실행하는 기후 대응의 기회는 멀리 가지 못한다. 돈 많은 기업들은 지자체를 설득해서 대규모 개발 허가를 얻고 그를 통한 이익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왔다. 더 이상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은 이격거리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분산에너지를 한 곳에 집적해서 생산한 결과 송전 부하를 높이는 방식도 안 된다. 분산에너지를 집적화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그 방식은 전력 개통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전력 개통망의 확충은 전기요금의 인상과 함께한다. 전력 개통망은 한정된 공유자산이다. 개통망의 사용을 결정하는 전력 허가도 모두가 골고루 나누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기후를 살리는 좋은 일이 지역 주민도 함께 살린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되겠는가? 주민이 100% 주인되는 마을 공동체 발전협동조합을 더 많이 만들자. 마을의 공유자원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을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비축 농지를 적극 공급해주고 지역 농협은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지자체는 행정을 지원하자.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마을 주민들의 교육을 지원하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만들자. 마을이 만든 전기는 값싸게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귀싱 산골 마을은 유럽의 유수한 기업들에게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지역으로 모이도록 만들었다.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분히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말이다. 도시 사람들이 귀촌해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자.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바꿀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농촌을 재생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영농형 태양광이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 그 책무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의 소득을 일정 보장해야 된다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꼭 필요하다. 그 한국 재생에너지협회에서 하는 재생에너지의 날에 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주에 구양리라는 마을 주민들이 그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공동체가 주민 태양광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인이 된 태양광이고, 그걸 통해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을 만들어서 마을 무료 버스, 또 마을 무료 급식 등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례를 만들게 됐습니다.